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850 플러스 벼락치기 10일 완성의 RC 강좌를 맡은 구원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데이 4 비슷한 듯 전혀 다른 전치사, 접속사,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일단 여러분들 수업 전에 꼭 문제부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채점해 주시고요. 틀린 문제 한번 리뷰를 쭉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사항을 먼저 암기를 좀 해보시고 당연히 전치사가 어떤 게 있는지 또 뭐 접속사 비슷한 의미인데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암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더 포인트 찝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전치사 자리라는 것과 접속사 자리라는 게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치사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접속사가 뭔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해요. 접속사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죠. 절과 절을 연결한다고도 얘기합니다. 여기 예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접속사 자리를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접속사는 일단은 무조건 그 문장 안에서 동사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the highway was 하면 동사 하나 있고요. 또 쭉 가다 보니까 뒤쪽에 이제 여기에 were라는 동사 보이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 혹은 절과 절 동사와 동사가 들어가 있는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게 접속사이기 때문에 일단 접속사 자리는 어렵지 않게 동사의 개수를 세면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동사의 개수가 두 개다 그러면 접속사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전치사 자리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전치사 뒤에는 일단 명사가 붙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와 명사를 한꺼번에 뭐라고 부르냐면 전명구라고 부릅니다. 전명구. 말이 좀 생소할 수 있고요. 강의를 조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은 전명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명구인데요 그러면서 넌 뭐니 하면서 전명구인데요 하면서 근데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전치사와 명사의 덩어리 전명구라고 하고 교재별로 전치사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전치사구가 하는 역할이 뭐냐? 문장에서는 문장에 이렇게 맨 앞에 붙어서 전체를 수식해주는 이런 부사 기능도 하고요. 혹은 앞에 문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문장 뒤에 붙어서 역시 수식을 해주는 부사 기능 혹은 the book on the desk 해서 책상 위에 있는 책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on the desk라는 전명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the book을 수식하는 이런 형용사 기능도 하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 앞으로 이제 뭐 토익 문제를 풀다라든가 이랬을 때 딱 문장을 봤는데 명사가 있어요. 그 앞에 밑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문장이 나오면 저 자리는 전치사 자리가 되는 거죠. 저기에 문장의 맨 앞이니까 부사 자리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 혹은 명사 앞이니까 형용사 자리 이러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 자리는 뒤에 있는 명사랑 같이 덩어리로 움직이는 전명구를 만들어주는 전치사 자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이제 전치사와 접속사 자리를 알게 되면 어떤 전치사 쓸 거냐, 어떤 뭐 접속사 쓸 거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는 품사보다는 뭐가 더 익숙하냐면 해석이 더 익숙해요. 그래서 해석을 딱 보고 예를 들어서 동안이라는 말을 딱 보면 듀어링이라는 단어도 동안이라는 뜻이 있고 while이라는 것도 동안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에 의존하다 보면 저 두 개가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에 의존하기 전에 일단은 품사부터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각 품사별 의미를 정확하게 아신 후에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부터 찝어보자면 일단은 이 동안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듀어링하고 while 차이점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while은 접속사니까 이어서 주어 동사 오고요. 듀어링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at과 when은 워낙 모양이 다르니까 이거는 별로 헷갈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세 개를 딱 칠했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after, before, until은 전치사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 쪽에도 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두 개들은 둘 다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응용 포인트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전치사 어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기 중에 다 보기가 during, at, 뭐 after, by, without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딱 봤더니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있더라. 그러면 그거는 전치사 어휘 문제처럼 생긴 거지만 결론적으로 동사의 개수가 두 개, 접속사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치사가 되는 단어 중에 역시 접속사도 되는 단어들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before, after, 그 다음에 until 또 이제 뒷페이지에 두 개가 더 나올 거거든요. as하고 since까지 이 5 단어는 전치사도 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는 아셔야 돼요.
근데 접속사도 되기 때문에 전치사 어휘 문제, 이 왼쪽에 있는 이런 보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전치사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딱 봤더니 동사의 개수가 2개예요, 문장에서. 그러면 접속사까지 같이 되는 before, after, 그 다음에 until, as, since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추가적인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양한 또 전치사와 접속사가 있죠.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확인이 돼야 되고, 대비하여 경우에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품사가 다르구나. 품사를 명확하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제 역할이 그래 교재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런 걸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양보 이유라고 합니다. 양보 이유. 양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버스에서 무슨 자리 양보해주고 그런 양보를 생각하시는데 원칙은 자기가 예상하는 결과 있잖아요. 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토익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게 예상되는 결과로 가는 게 이유의 전치사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죠? 인과관계라고도 불러요. 자, 그런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반대로 성적이 떨어졌다. 예상했던 결과가 자리를 내줬습니다. 누구한테 내줬어요? 예상치 못한 결과한테 아유, 앉으세요. 그러면 자리를 내준 거죠. 그래서 양보했다라고 부르는 이게 바로 양보의 전치사 접속사라고 불러요. 시험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딱 의미는 다 챙겨주세요.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불구하고의 뜻이지, 이런 게 때문에지, 뭐 불구하고 접속사지,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뭐 접속사지 때문에.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두 개의 포인트를 더 뽑아보자면 as하고 since는요. 특히나 헷갈려요. 왜냐하면 as는 전치사도 돼요. 전치사일 때는 뭐뭐로써 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야. as는 때문에 뜻도 있고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since는 우리는 자꾸 이래로라는 단어 생각하는데 since가 뭐뭐 때문에 뜻도 있고요. 단 접속사일 때만 때문에라는 뜻이 있다.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제가 암기법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한 학생이 이게 되게 헷갈린대요. 올도우 계열의 이런 단어하고 Y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름이 있는데 성은 올씨입니다. 올. 이름은 도우였어요. 올 도우. What is your name? 너 이름 뭐니? 그랬더니 My name is 올 도우. 도우 올 하면서 자, 그러면 올 도우 이름 외워졌죠. 너 이름이 뭐냐니까? 그랬더니 제 이름은 도우인데요. 도우 외워졌습니다. 그죠? 근데 봤더니 얘가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쁜 도우 어디 갔어요? 이쁜 도우 이렇게 외워주면 외워지죠. 근데 특히나 입술을 봤더니 입술이 특히나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입은 이뻐 하면서 입이 이쁘게 생겼네. 입은 이뻐. 근데 봤더니 동안이야. 너무 어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동안에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근데 사실은 이 while은요. 여기서는 동안의 뜻이 아니고 반면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또 반면에 대조하고 왜 따로 분류를 해놨나요? 약간 의미 달라요. 자, 양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상된 결과와 반대 결과한테 예상되는 결과가 자리를 내준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조 관계라는 것은 그대로 180도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학쌤이다. 반면에 그는 과학쌤이다. 그러면 수학쌤과 과학쌤의 관계가 예상과 예상을 빗나간 관계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대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반면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전치사, 접속사, 의미, 품사까지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주어 동사 생략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약간 난이도 올라가요. 우리는 보통 생략을 할 때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가 뭐였을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멘붕이라는 표현이 한 3년 전, 4년 전에 유행했죠. 멘붕. 처음에 멘붕이라는 말이 뭐의 줄임말인지 잘 몰랐어요. 멘붕이 뭐지? 시험 끝났는데 한 친구가 저 멘붕이에요 그러길래 멘붕이 뭐지? 맨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맨날 병신의 약자인가? 그러면서 시험 못 봤으니까 난 병신입니다. 맨날 병신 이런 건가? 혼자 쓸데없는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죠. 생략되는 패턴은 항상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야. 왜? 원래 생략되기 전에 뭐였을까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첫 번째로요. 접속사와 형용사. 그래서 접속사 나오고 이렇게 형용사가 바로 나오는 패턴인데
if necessary 그러면 그 사이에는 it is가 생략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 중에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는 as soon as it is possible 하면서 it is가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접속사 다음에 바로 형용사가 나오는 패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요. 접속사 다음에 분사가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보통 어떤 단어 뒤에 저런 게 많이 붙냐면 before, after, while, when 다음에 ing가 많이 붙어요. 그건 통계적인 거고 물론 과거 분사 pp도 쓸 수는 있는데 ing가 올 때는 뒤에 목적어가 붙게 됩니다. 그다음 접속사 전치사 이거는 좀 별표를 쳐주세요. 제가 뭐 이거 펜을 준비하긴 했는데 뭐 펜 없이 말로 얘기해 보자면 별표를 딱 쳐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시험에 during 한 다음에 in this room 쓸래 아니면 while 한 다음에 in this room 쓸래 그러면 어디선가 우리가 while이라는 단어는 접속사인데 접속사는 주어 동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분명히 배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 in the room이라는 전면구가 딱 붙어버리면 while을 답으로 하는데 엄청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툭하니 during을 답으로 하거나 혹은 during은 그냥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 근데 뒤에 명사가 아니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이 자리에 부사를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부사. 그러니까 모양상 부사 딱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죠? 왜?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다 왔고 이어서 부사 들어오고 나서 in this room. 모양상은 가능한데 특히나 그 부사가 이제 해석상 말이 안 되는 느낌의 부사를 딱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대로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고득점 위해서라면 꼭 챙겨주시는 거. While on duty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그래 근무 중인 동안 duty라는 게 진짜 일을 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off duty라고 얘기하면 비번 이제 근무를 안 하는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주어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접속사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before, after, while, when 일단 전 4개를 추천을 해요. 왜냐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before, after, while, when, ing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물론 pp를 쓸 수는 있다. 단 ing를 썼을 때는 뒤에 목적어가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f, unless라는 표현이 있는데 얘네들과 as는 once까지 같이 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if, once, unless, as 이런 접속사들은 pp를 되게 좋아합니다. 과거 분사가 뒤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once received라든가 그럼 입수가 일단 되어지면 if approved 승인이 되어진다면 그런 식으로 줄여 쓰게 되는 거죠. unless otherwise contracted 달리 계약된 바가 없다면 as mentioned 그러면 언급이 되어진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as 다음에 여러분들이 as라는 단어를 뭐뭐로서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명사로서 as a manager 하면서 왠지 명사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as discussed 토론이 되어진 대로 이 표현이 기출됐어요. 왠지 as discussion 토론으로서 이런 말이 답이 될 것 같거든요.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주 출제되는 이제 주어 접속 부사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능 때도 많이 보셨던 겁니다. 접속 부사 문제 푸실 때는 일단은 보기 중에 접속 부사가 아닌 그냥 접속사가 있는지부터 먼저 챙겨 주셔야 돼요. 접속 부사는 일단은 부사입니다. 부사. 아무리 접속이란 말이 들어갔어도 그냥 부사인 거예요. 그래서 품사가 다르니까 일단 접속사 소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접속 부사끼리 뭐 집어넣을래 하는 문제가 이렇게 기출이 되면 이제는 시험에 나오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관계를 따져 주시는데 관계라는 건요. 바로 앞에 있는 문장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 요약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걸 다 해석해서 머리에 집어넣으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앞에 내용을 딱 간단히 한마디로 그 다음에 뒤에 내용 한마디로 그게 어떤 관계인지 최초에 생각했던 거에 그대로 결과로 넘어가는 거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인과관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된 결과랑 반대로 돌아가면 그게 이제 대조관계, 역적관계가 되는 거고 특히 대조는 그대로 180도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추가하고 예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사과 배 딸기로 예를 들어보자면 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를 드릴게요. 그럼 이거는 동등선상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시는요. 처음부터 포괄적인 게 나와요. 과일을 줄게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예시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예시가 상당히 헷갈릴 수 있다. 요거 정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5번을 볼게요. 보기를 먼저 쫙 보니까
접속사, 전치사 막 섞여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접속사가 단 한 개라도 있으면 무조건 동사의 개수부터 먼저 세는 거예요. 쫙 가다 보니까 동사가 여기 보니까 make sure 이거 하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접속사 자리는 아니겠지 그러고 바로 제끼거나 아니면 여기 a라는 게 있으니까 요거도 동사고 make sure도 동사라서 그래서 접속사가 필요한가 그러면 이거는 전혀 다른 세상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바로 어떤 포인트가 눈에 확 보여야 되냐면 ing 썼네 근데 뒤에 목적어 있네 그러면 아까 접속사에서 주어 동사 생략돼서 바로 ing가 오는 패턴이 있었죠.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분사구문이라고. 분사구문. 학생들 상당히 어려워하는 건데 그래서 before, after, while, when, ing라는 수거가 딱 떠올라야 되고요. 그러면 when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듀어링 조심하자 그랬어요. 듀어링은 뒤에 기간 명사가 와야 되고요. if는 ing보다는 주로 pp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pp가 아니면 정답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how죠. how는요. 명사절 접속사라고 해서 이거는 앞에 동사가 있을 때 써요.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how 하면서 이제 뭐 주어 동사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표현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사구문,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부사절에서 주어 동사가 축약돼서 ing가 붙는 요 패턴이 필요한 거죠. 정답이 when이 됐고 해석을 한번 여기까지만 점검해 보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근데 through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make sure 분명히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뒷부분 넘어가는데 뒷부분까지 해석은 안 해도 점검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 풀리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이죠. 9번도요. 그냥 앞에서부터 해석해가면서 뭔가 해석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보겠다. 이거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설사 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할 겁니다. 그래서 파트 7을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보기를 먼저 딱 보세요. dash이 들어가면 접속사입니다. despite, because, therefore 남았는데 얘네들이 품사가 다 다른 거 아시죠? despite는 전치사. 의미를 따지지 마세요. 일단 품사를 먼저 보는 거야. 그리고 접속사에 부사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보기 중에 접속사가 한 개라도 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동사의 개수를 세주세요. 딱 봤더니 동사가 딱 보이죠. has also decreased 하나 보였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동사가 어딘가 하나 더 나와야 되겠네. 봤더니 여기 have been이라고 동사 나오죠. 그래서 have pp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예요. 동사의 개수가 2개니까 일단은 접속사가 아닌 B번 전치사 탈락. 그 다음에 therefore 부사니까 탈락됩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서 골라야죠. 둘 중에서 고를 때는 의미 관계를 따져서 풀어야 되는데 in order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because는 이제 이유 뭐뭐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이러하다. 둘 중에 어떤 거를 대입할지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뭐 이것도 대입해보고 해석도 해보고 이것도 대입해보고 해석도 해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in order that 같은 경우에는 so that, in order that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뒤쪽에 독해를 하다 보면 여기에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can, may, 뭐 will 그런 조동사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먼저 나는 because를 대입을 하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딱 대입을 한 다음에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단 앞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뒤에 사건도 일어나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지금은 밑줄이 여기에 있지 저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사건이 먼저입니다. 그럼 여기를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Sales of new automobiles, 새로운 자동차들의 판매가 have been reduced 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 20%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판매가 줄어들었네요. 그럼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는가 봤더니 The demand for natural rubber 수요죠. 그런 뭐 내추럴 러버가 고무, 뭐 자연적인 이런 고무에 대한 수요가 또한 떨어졌다. 상당히 떨어졌다. 자동차 판매 매출이 떨어지면 수요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재료도 어떤 수요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인과관계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얘는 C번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0번이죠. 그래서 방금 전 문제는 최대한 보기를 해석 없이 최대한 소거해내고 최종적으로는 해석을 해보자라는 취지였어요. 10번도 똑같은 원리예요. 보기를 딱 먼저 봤을 때 하나만 품사가 다르잖아.
바로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면 뒤에 명사하고 바로 컴마 찍고 SV 이렇게 왔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소거해도 좋고요. 혹은 A, B, D번 다 접속사죠. that이 들어가 있거나 WH가 들어가 있거나 that, if, though 이런 게 들어가면 접속사니까 근데 동사의 개수가 벌써 한 개, 또 쭉 가다 보니까 두 개 딱 가고 있죠. 아, 그러면 일단은 접속사가 아닌 것부터 지워야 되겠다 해서 출발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우리 초보자들은 뭐 A도 집어넣어서 해석 다 해보고 B도 집어넣어보고 D번도 집어넣어보고 막 이것저것 시험장에서 해석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 새죠.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이러면 심장박동수 막 빨라져. 문제 하나도 안 풀려있고 파트 7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추가적으로 줄게요. 앞으로 문제 푸실 때 여기 still이라는 단어 등장하잖아? 그럼 이거는 역접의 관계, 양보의 관계 뒤집어질 때 어울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일단은 우선순위가 올도우로 보입니다. 그러면 요거 딱 보자마자 B번을 딱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해석으로 이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내용 뒤집어지는 거 맞아? 간혹 가다가 물론 지금 스틸 때문에도 이게 맞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해석과 달라지는 경우 있으니까 점검 해석은 필수적이죠. 그럼 해석해보니까 제품이 has evolved. evolve는 우리 진화하는 거를 말해요. evolution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래,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이 제품은 이름도 바꿨어요. 이름 막 바꾸고 그 다음에 enhancement라는 것은 향상되는 겁니다. 개선, 향상을 통해서 계속 진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뒤에 내용 보니까 땡땡이라는 이 제품이 is still 여전히 뭘로 알려져 있냐면 is integration. integration은 융합, 합치는 거예요. and ease of use는 용이함, 사용의 용이함.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that have attracted customers for years. 수년 동안 고객들을 이끌어 왔었던 그러한 사용의 용이함 그리고 융합성 이런 걸로 여전히 유명합니다. 자, 이게 왜 뒤집어지는 관계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다른 걸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 강의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 강의가 계속 이제 진화한단 말이에요. 점점 진화해서 지금은 뭐 강의가 막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착착착 돼가지고 전국에 혹은 전 세계에 막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수강생들은 그 옛날의 추억 저는 또 학생들 카톡 관리를 그렇게 잘해주거든요. 제가 카톡 주소 제가 또 강의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제 카톡 주소 말씀드릴 테니까 공부하다가 아니 내가 우연히 교재를 샀고 우연히 인강을 듣게 됐는데 인강 선생님이 나한테 연락을 다 해주네. 제가 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저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영어에 관련된 어떠한 궁금한 거라도 있다면 다 친절하게 혹은 수업간에 제가 했었던 거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해드리니까 여전히 구원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대조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으로 점검이 정확히 됐던 문제 정답은 B번이 답이 됐고요. whenever는 보통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맥은요. 뭐 명령문이 많이 나와요. 절약하세요. 뭐 할 때마다 당신이 무슨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50%를 절약하세요. 이런 식의 문맥이 잘 나오는 편이고요. 자, so that은 정말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이것은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 can, may, will, would, could 이런 조동사가 왔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빠르게 더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1번이죠. 자, 11번은요. 이건 우선순위가 보이나 봤더니 여러분들 별로 우선순위가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우선순위로 소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then입니다. then, C번. C번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쫙 봐서 뭐 more 하면서 이런 비교급 혹은 better 이런 식의 이제 비교급 없거든요. 그럼 이제 C번부터 제껴주시고 but, so, once가 있는데 다 기본적으로는 접속사입니다만 but이나 so, and, or 이런 단어들은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앞에 보통 콤마를 찍어요. 콤마. 근데 앞에 콤마가 없네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이것도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once가 툭 하고 들어왔죠. 근데 이 once는 특히나 뭘 좋아하냐면 여기에 딱 보시면 미래 시제 있어요. 여기에는 현재 완료 있고요. 이 부사절 쪽에 현재 완료나 현재가 있고 앞쪽을 주절이라고 하는데 주절 쪽에 미래 시제가 있으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대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울림을 봤더니 일단 주문품이 창고로부터 배송이 이제 배송 출발했으면 배송이 되었으면 떠났으면 그러면 당신은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D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이에요. 요 문제는 여러분 별표 쳐주세요. 고난도 문제 별표 빠바박 쳐주시고 이게 이제 왜 고난도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before, after, while, when 보이고 나서 그냥 ing 팍 하고 이렇게 이게 몸에 배 있는 학생들은 이거 보니까 when이 보이거든. when 이거 얘기 들어봤어. when은 뭘 쓴다고 했냐면 그 다음에 ing 쓰기로 했으니까 탁 하고 나서 C번으로 훅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놀랍게도 PP, asked가 답이 됩니다.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when, before, after, while, before, after, while, when 다음에 ing가 주로 오는데 뒤에는 목적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목적어 있나요? 봤더니 to by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지?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sked B번이 답이 되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분사 구문이라는 건요. 주어가 똑같아서 이제 생략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주어가 you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you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건지 혹은 요청하는 건지 혹은 이 you라는 게 요청을 받는 건지 질문을 받는 건지를 의미관계를 따져보면 왜 PP가 들어오는 게 맞는지가 보여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If you don't present your driver's license, 당신이 당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시하지 않는다면 뭐 할 때? 경찰관, 폴리스 오피서가 경찰관이죠. 제가 강의 때 이제 농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수업 때 딱 여러분 지루할 타이밍에서 어떤 약간의 근데 한 친구가 폴리스 오피서 뜻이 뭐예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특정 직업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폴리스 오피서 뜻이 뭐예요? 그때 이 친구가 짭세요. 그러면서 근데 경찰관이죠. 너무 직업 비하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경찰관에 의해서 그러면 유의 입장을 보세요. 유가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죠. 유는 요청을 받죠. 뭐 하라고? 제시하라고 요청을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수동태였을 거란 말이야. You are asked. 원래 요거에서 U가 생략되고 R가 being으로 바뀌어서 생략이 됩니다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when ing가 아니고 when asked가 되는 거죠. 네가 질문 받았을 네가 요청 받았을 때 뭐 하라고 제시하라고 그랬었을 때 당신은 티켓을 be issued 될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사형식의 수동태라고 해서 티켓을 이제 발급받게 된다. 여기서 티켓은 이제 그 딱지 끊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마지막 문제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잘 들어보신 결과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그 전치사냐 접속사냐 의미 그러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품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거 챙겨 주실 거. 그 다음에 단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강은 마무리를 하고 데이 5 학습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